오늘은 8번부터 11번까지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국어 문제지 홀수형 8번부터 11번까지 데이터의 결측치와 이상치에 대한 지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데이터를 처리할 때, 데이터는 정보겠죠. 처리할 때 데이터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여기부터가 이제 우리 지문 내용이겠지. 데이터에 결측치와 이상치가 포함되면 데이터의 특징을 제대로 나타내기 어렵다. 결측치와 이상치가 뭘까를 지금부터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설명해 주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딱 이 두 가지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봅시다. 결측치는 결측치부터 나오죠. 결측치는 데이터 값이 빠져 있는 것이다. 요게 결측치의 개념, 의미가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데이터 값은 다 정확하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다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어느 한 부분이 그 데이터를 지금 열심히 찾는 사람의 실수인지 아니면 컴퓨터의 실수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 값이 빠지게 되면 그 값은 결측치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결측치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모르고 지나갔으면 그 데이터는 이제 쓰레기가 되는 거고요. 그 결측치가 나타났음을 알았을 때 그것을 그럼 그 빈 부분을 어떻게 채워야 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채웠으면 좋겠냐? 내 마음대로? 아니지. 그러면 절대 안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해줘요.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인 대체는 대체를 한대. 그러니까 실제 거기에 값이 뭔지는 모르겠으니까 가장 비슷할 것 같은 값을 하나 대체해서 넣겠다는 의미겠죠. 근데 방법 중 하나니까 다른 방법도 있기는 한가 본데 우리는 여기 나오는 내용만 보기로 해요. 그래서 대체는 다른 값으로 결측치를 채우는 것인데 그렇겠지. 그래서 이 대체하는 값으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을 대체값으로 넣는다든가 중앙값을 넣는다든가 최빈값을 넣는다. 요 소리예요. 요 세 가지로 대체한다 이거죠. 근데 평균은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평균이 뭔지는 아시죠? 우리 맨날 시험 보면 맨날 내는 게 평균이니까. 그래서 평균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중앙값부터 들어갑니다. 중앙값은 말 그대로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중앙값은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다. 오케이? 그런데 크기가 같은 값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이거지. 그럴 때에는 순위를 매겨서 중앙값을 찾고 뭔지 느낌 오시죠? 만약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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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점, 90점, 70점, 60점, 60점 이런 식으로 되면 여러 개가 되었을 때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복수가 나왔을 때는 순위를 매겨. 내가 지금 순서대로 해놨으니까 순위를 매겨서 지금 이렇게 가운데 값으로 가주면 되는데 이거 바보같이 똑같은 애 가운데를 지금 내가 두 개로 해냈네. 그거에 대한 답이 뒤에 있지용. 그래서 보시면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이면 내가 한 경우죠. 중앙에 있는 두 값의 평균이 중앙값이다. 그러니까 요런 경우는 평균을 낼 필요도 없이 그냥 90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90이고 여기는 만약에 85다. 이렇게 되면은 평균값이 얼마니? 87.5로 가운데 값을 내면 된다. 요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가운데 값 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값의 평균이 중앙값이다. 또 최빈값은 빈이라고 하는 게 빈도 할 때의 빈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을 이른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 만약에 여기서라면 100점이겠네. 그치? 100점이 가장 많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을 이른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지금 결측치에 관한 건 사실 얘기가 다 설명을 해준 거고요. 이제 그러면 어디에 평균을 사용하고 어디에 중앙값을 사용하고 어디에 최빈값을 사용하느냐 하는 그 예를 하나씩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 값이 연속적인 수치이면 연속적인 수치, 일단 수치인 건데 수치 중에서도 그 수치가 연속적이 된다는 건요.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구간과 구간, 그러니까 그 숫자와 숫자 사이에 더 이상 다른 숫자가 끼어들 수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자연수라든지 정수라든지 뭐 이런 값들 있잖아. 이런 애들 말고 왜 뭐라고 하냐? 그 실수? 이런 애들은 그 구간과 구간 사이에 또 숫자가 또 들어갈 수 있고 또 들어갈 수 있고 또 들어갈 수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막 소수로 나타내고 이러는 애들, 그런 것들을 지금 연속적인 수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연속적인 수치이면 평균값으로 대체를 하고, 석차처럼 서열이 있어. 석차처럼 순위가 있는 값은 중앙값으로, 그리고 직업과 같이, 이거는 예를 든 것 중에 또 예지, 뭐 직업이라든지 뭐 내가 좋아하는 뭐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이거는 수치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업과 같이 문자인 경우에는 최빈 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한다. 대체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결측치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어렵지 않죠? 그죠? 이게 지금 어렵다라고 하면은 안 돼. 그치? 이런 거는 금방금방 좀 읽힐 수 있어야 되는 그 정도의 연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난해한 건 이 이상치 측이야. 근데 한번 봅시다. 얼마나 이상한지. 이상치는 데이터의 다른 값에 비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으로, 그러니까 결측치는 빠진 건데 이상치는 빠진 건 아니고 다른 값들과 너무 큰 차이를 보이는 애들 있잖아. 너무 큰 차이를 보여서 너무 큰 값이 나오거나 너무 작은 값이 나오거나 이러한 것이 이제 이상치가 된다라는 건데, 이 이상치가 나오는 경우는 여기에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데이터를 수집할 때 측정 오류 등에 의해 주로 생긴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할 때 측정을 잘못한 거지. 측정을 잘못해서 이상치로 전혀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무조건 측정 오류 값은 이상치다? 절대 아니죠. 아래 문제에서도 나오지만 무조건 측정 오류한 것이 이상치다가 아니라 이상치는 측정 오류에 의해서 주로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주로 생기는 것, 이게 첫 번째 생기는 이유고요. 그러나 정상적인 데이터라도 데이터의 특징을 왜곡한다는 건 틀렸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값에서 굉장히 많이 멀어진 것을 지금 왜곡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징을 좀 흐리게 만드는 값, 그거를 왜곡했다. 알겠지? 그래서 왜곡하는 데이터 값이 있을 수 있다. 뭐 그렇겠지, 그치? 뭐 우리가 국어는 100점을 맞는데, 그치? 뭐 수학은 한 20점을 맞았다. 막 이렇게 되면은 평균값을 우리가 찾을 때 뭐 다른 건 다 100점, 90점, 80점 막 이러는데 수학만 20점이다. 그러면 얘가 너희들의 원래 점수잖아. 측정 오류가 아니고. 그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러한 예를 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가 어떤 프로 선수들의 연봉이고 그중 한 명의 연봉이 유달리 많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류현진 같은 경우겠지. 그치? 그 선수만 유독 더 많다라고 뭐 하겠는데 엄청 많이 받진 않았다고 하더라. 그치? 그래서 이상치가 포함된 데이터에 해당한다. 그쵸?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의 특징을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려는 경우 대표값으로 뭐를 나타내게 되냐면
평균보다는 중앙값을 주로 사용한대. 왜겠어? 이거 기억돼 있잖아. 기억돼 있으니까 분명히 그 이유 물을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러면 왜 이렇게 이상치가 있는 경우에 평균을 사용하기보다 중앙값을 사용하느냐? 느낌 오시죠? 이상치까지 같이 평균을 내야 되잖아. 그렇게 되면은 그 평균값이요. 이상치를 뺀 평균값과 이상치를 포함한 평균값이 좀 많이 다를 수 있겠죠. 뭐 많이 다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중앙값은 어때요? 중앙값은 그 이상치가 포함이 되든 안 되든 거의 비슷하게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뭐 이상치를 빼서는 안 되겠지. 그러니까 항상 중앙값은 그 위치에 있는 그 숫자가 될 거란 말이지. 그치? 그냥 이상치는 독특하게 더 크거나 작은 값이니까. 그래서 평균보다는 중앙값이 좀 더 정확하다라기보다는 그 수치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느낌이 나오네. 특징을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려는 경우이니까 꼭 데이터를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한가 봐. 그치? 이거 내가 왜 얘기하겠어요? 아래 문제에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되셨다고 믿고요. 그 다음 가봅시다. 여기가 애매하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곳입니다. 봅시다. 평면상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에서도 이상치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이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 건데 평면상에 평면이 뭔지는 아시죠? 평면상에 막 점들이 막 찍혀져 있어. 그 점들, 그 데이터에서도 당연히 이상치는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막 점이 막 찍혀있는데 어딘가 하나가 딱 여기에 찍혀 있어. 그러면 얜 이상치지 뭐. 그치?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점들이 가상의 직선 주위에 모여 있다면 대부분의 점들이 가상이니까 뭐 꼭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상으로 직선을 그었는데 그 직선 주위에 얘네들이 모여 있다면 이 가상의 직선은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점이 막 있는데 얘가 여기를 딱 지나가. 그럼 얘는 일종의 평균값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치? 그러니까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직선을 직선 L이라고 하재요. 왜 L이에요? 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하자인 거지. 그런데 그 직선 L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도 몇 개의 점이 있다는 되게 웃기고 있을 수 있는 거지. 그치? 여기에 이렇게 딱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럼 이 얘네들이 뭔 거야? 이상치인 거죠. 그죠? 이 점들이 이상치이다.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에서 얘를 포함해요. 얘를 포함하는 전체적으로 포함하는 데이터에서 이렇게 얘를 그어놓고 가상으로 얘가 직선 L이야가 아니라 이 직선 L을 한번 찾아보재. 이 직선 L이라는 건 뭐야? 데이터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직선. 그 직선 L을 우리가 찾아본다고 하자라는 거야.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 하나가 A기법이래요. 되게 웃기지? 그래서 왜 A기법이라고 할까? 그러면은 B기법이 밑에 있나? 하고 찾아보면 없어. 그럼 어디에 있겠니? 문제에 있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A기법은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서 두 점을 다시 한번 옆에다가 한번 그려볼까요? 막 점이 이렇게 막 단체적으로 있고 이런 곳에 좀 떨어져 있고 이랬을 때 지금 무작위로 두 점을 무작위로 얘랑 해야지 뭐 이렇게 무작위로 골라서 정상치 집합으로 내가 찍은 얘가 정상치 집합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정상치 집합이라고 가정을 하자는 거예요. 가정을 하고
이 두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 그러니까 얘네들을, 아이고, 이것도 하나 못 그려, 그지? 이렇게 지나는 이거 직선이야. 그래서 직선, 후보 직선을 그어서, 이 후보라는 게 뭐야? L 직선이 될 수 있는 후보라는 거죠. 그어서 나머지 점들과 후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나머지 점들, 얘네들 지금 막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얘네들, 얘네들 전부 다 해서 그 사이의 거리를 구해요. 그 거리가, 거리는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구해야 되겠지? 그지? 그렇게 해서 구해 보는 거야. 구했을 때, 이 거리가 허용 범위 이내. 허용 범위? 누가 허용하는 거니, 이거? 이런 거에 목숨 걸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이 지금 데이터를 구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자라고 지가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할게요. 여기도 지금 뭐 한 1cm 이 선 주변에 있는 것은 정상치가 된다. 이상치가 아니고 애를 만들어줄 수 있는 정상치 집합으로 우리가 내가 그렇게 정해야지 하는 거야. 그래서 허용 범위 이내인 점들을 정상치 집합에 추가한다. 그러면 1cm, 얘 1cm, 얘 1cm, 얘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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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는 되네, 얘는 안 되네. 뭐 이렇게 지금 하는 거지. 그치? 그랬을 때,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 미리 정해둔 기준, 얘도 똑같죠. 허용 범위나 미리 정해둔 기준이나 그건 다 이 데이터를 측정하는 사람이 정하자는 소리예요. 그래서 미리 정해둔 기준, 즉 문턱값, 미리 정해둔 개수를 지금 문턱값이라고 하나 봐. 나는 지금 10개가 넘으면 뭐 20개가 넘으면 얘는 후보가 될 수 있어 라고 내가 정해 놓은 거야. 그럼 10개라고 하자. 10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뭐 이렇게 15개가 있어. 그러면 문턱값보다 많이 있네. 오케이. 이 보라색은 후보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해돼야 해. 그치? 그러면 슉슉슉슉슉슉 다 지우고 얘를 좀 이제 올려보자. 그래서 어딜 걷니? 두 점을 지나는 후보를 구한다. 허용 범위 그리고 미리 정해둔 문턱값보다 많으면 후보 직선을 최종 후보군에 넣는다. 최종 후보군에 넣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최종 후보가 된 거지. 반대로 얘는 반대라는 말 되게 좋아한다. 그치? 점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그러니까 내가 뭐 이 점과 이 점을 해서 이렇게 그었어. 근데 얘는 지금 개수가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한 8개 있어. 이러면 후보에서 탈락. 이건 거예요. 이해되죠? 만약 처음에 고른 점이 그래서 버린다. 그래서 여기 후보 직선을 버린다 라고 돼 있네요. 근데 만약 처음에 고른 점이 이상치이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점을 골랐는데 얘를 고른 거야. 얘를 고르고 얘를 골랐어. 그래서 이렇게 그었어. 이렇게 그었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니? 대부분의 점들은 해당 후보 직선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치? 1cm에 되는 애들이 과연 몇 개나 있어? 거의 없겠죠, 지금? 그죠? 그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 직선은 완전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가 돼버리겠죠. 그쵸?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하래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최종 후보 1 하나 났고, 또 최종 후보 2 하나 났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은 애를, 당선을 시키는 거겠지. 그래서, 반복해서 최종 후보군을 구하고,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직선 중에서 정상치 집합의 데이터 개수가 그러니까 문턱값보다 더 많이 있는 그 개수가 최대인 그 직선을
직선 L로 선택한다.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어려울 거 없었죠? 그래서 이 기법은 이상치가 있어도 직선 L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직선 L 생각나시죠? 뭐였었어요? 가장 최적의. 그치? 그래서 요렇게 지금 A 기법은 이 직선 L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글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야? 이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조금 지저분한 거 지우고 이제 문제 들어가 봅시다.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보시면 데이터가 수치로 구성되지 않아도 최빈값을 구할 수 있다. 최빈값은 오히려 문자일 때 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특징이 언제나 하나의 수치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쵸? 맞죠? 그래서 제가 아까 지문 읽으면서 언급해 드렸었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 3번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집되었다면 이상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답이네요. 그쵸? 그리고 데이터에 동일한 수치가 여러 개 있어도 중앙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할 수 있다. 그치 맞지?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순위를 매겨서. 그치? 그러니까 맞는 얘기고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측정 오류가 발생한 값이라도 이상치가 아닐 수 있다. 그치 맞지? 오류가 꼭 이상치로만 나오라는 법은 없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가자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윗글을 참고할 때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뭐였어? 대표값으로 평균보다 중앙값을 주로 사용한다. 아까 우리가 기억으로 돼 있으니까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그 내용하고 가장 근접한 답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1번 보시면 중앙값은 극단에 있는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일단 맞는 얘기네. 맞는 얘기인데 얘보다 더 맞는 얘기가 있는지 한번 가보자. 왠지 너무 좀 포괄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러면 2번 갑시다. 중앙값을 찾기 위해 데이터를 나열할 때 이상치는 제외된다? 제외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고. 그 다음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상치도 많아지고 그건 말도 안 되지. 많아질수록 이상치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고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그리고 그러면 평균을 구하기도 어렵다? 그것도 말도 안 되고요. 이상치가 포함되면 평균을 구하는 것이 중앙값을 찾는 것보다 복잡하다. 뭘 복잡해. 귀찮긴 하겠지만. 그리고 이상치가 포함되면 평균은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값일 가능성이 큰 반면 뭔 소리지? 이상치가 포함이 되면 평균은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값이 돼? 아니야. 어차피 평균은 평균이잖아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럼 결국 너무 좀 포괄적인 것 같아도 얘밖에는 답이 될 수 없겠네. 그쵸?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가면 됩니다. 너희들이 이번 모의고사에서 제일 많이 틀린 것, 수능이지? 제일 많이 틀린 것 10번 가봅시다. 10번 참 우울한 얘기인데 왜 많이 틀렸을까 봅시다. 니은은 뭐냐면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에서 직선 L을 찾는다고 하자. 이거예요. 이상치를 포함해서 그 데이터 안에서 직선 L을 찾자. 이 얘기인 거지. 직선 L이 뭐였는지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최적의, 그치? 데이터의 특징을 나타내는 직선. 그 아이를 L, 이라고 했었어. 그러면, 윗글의 A 기법과 A 기법은 위 지문에서 언급을 했죠.
보기의 비기법, 그렇죠? 문제에서 나온다고 했죠. 비기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그러면 가봅시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직선 L을 찾는 비기법을 가정해보자. 후보 직선을 임의로 여러 개 가정한 뒤에, 얘는 후보 직선을 임의로 여러 개 가정한대. 물론 A도요, 여러 개 임의로 가정을 해야 돼요. 그 중에서 최종 후보 구하고 직선을 찾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여러 개 가정한 뒤에 모든 점에서 각 후보 직선들과의 거리를 구하여 점들과 가장 가까운 직선을 선택한다. 거기는 A는 어땠는지 생각이 나니? 개수를 따졌어요. 그러니까 임의로 어디까지의 허용 범위를 정했죠. 그죠? 허용 범위를 정해서 그 허용 범위 안에 있는 점들의 개수를 구했단 말이야. 근데 얘는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거리를 구한대요. 그 거리를 구해서 가장 가까운 직선을 선택한대. 가장 가까운 직선을 선택한대. 그러나 이렇게 찾은 직선은 직선 L로 적합한 직선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직선 L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상치를 포함해서 찾다 보니까 대부분 최적의 직선과 이상치 사이에 위치한 직선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까는 개수로서 따졌기 때문에 그 직선에 몇 개가 점이 더 있어 해서 가장 많이 있는 걸 찾았기 때문에 걔는 L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컸던 거야. 그런데 얘는 지금 그 개수로 따지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거리를 찾다 보면 일종의 가까운 거리에 어떤 그 평균점을 찾기 때문에 여기에 이상치 그 거리까지 포함이 된다고 보면 최적의 L을 찾는 게 아니라 최적의 L과 이상치의 그 사이 어딘가에 L이랍시고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A 기법은 제대로 나타낼 수 있겠지만 B 기법은 올바른 방법은 아닌 듯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기를 정말 바래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됐다면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적절한 걸 찾으라고 하네요. 그러면 1번 봅시다. A 기법과 B 기법 모두 최적의 직선을 찾기 위해 최대한 많은 점을 지나는, 최대한 많은 점은 개수죠. 그럼 이건 모두가 아니라 A 기법만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적절하지 않고요. A 기법은 이상치를 제외하고 제외 안 했어요. 더 이상 읽을 필요 없네요. 얘는 다 포함했어요. 했는데도 개수로 따졌기 때문에 이상치가 그 개수에 포함이 되지 않았을 뿐인 거지. 그치? 그래서 얘도 맞지 않고요. A 기법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나지 않지만 B 기법에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난다. A 기법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나지 않겠죠. 그죠? 이상치니까. 근데 B 기법에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나요? 지나는 게 아니라 그 사이라고 했지. 그지? 최적의 직선과 이상치 사이. 그러니까 얘도 틀렸네. 그리고 4번 A 기법은 이상치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뭔 소리야. 이상치의 개수가가 아니라 그 직선에서 가까운 점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이런 표현은 뭐 아예 더 뒤도 볼 필요도 없겠네. 그럼 답은 5번일 건데 5번이어야만 하는데 맞는지 봅시다. A 기법에서 후보 직선의 정상치 집합에는 이상치가 포함될 수 있고, 여기서 우리가 이상치가 왜 포함돼? 웃기고 있네가 아니라 얜 지금 최적이 아니라 후보 직선. 후보 직선의 직선의 정상치 집합에는 이상치가 포함될 수 있죠. 그쵸? 임의의 점을 이상치 가까운 곳에 그려놨다라면 그럴 수 있는 거지. 얘가 이상치가 정상치가 될 수 있지. 하지만 얘는 어떻게 되겠니? 후보에서 떨어지겠죠. 그죠? 최종 후보군에서 떨어진다 뿐이지 될 수는 있다. 이건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죠? 맞죠? 그리고 B 기법에서 후보 직선은 이상치를 지날 수 있다. 얘도 임의로
후보 직선이니까 임의로 긋는 거니까 당연히 지날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최적으로 나온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후보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은 전부 다 배제할 수 없다 라는 거야. 그래서 답은 5번 맞고, 이제 11번은 그렇게 어려웠던 건 아니지만 항상 11번 이런 문제에서 이제 막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거에서 틀리면 진짜 너무 억울하잖아요. 지금 봅시다. A에서 E까지 문맥상이야. 문맥상 바꿔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는 동음 이의어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이 단어와 바꿀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문맥상 이 단어를 넣을 수 없다면 그 아이는 적절한 게 아닌 건 거야. 그치? A는 뭡니까? 나타내기예요. 나타내기는 여기서 표현한다는 거지 뭔가를 없던 걸 만들어낸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고요. 그리고 B는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결측치 얘기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데이터 값이 누락된 걸 얘기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이 됐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 그리고 3번은 생긴다는 건데, 생긴다는 건 나타난다는 거지 뭔가 도래한다는 게 아니었어. 그리고 4번은 지난다는 건 그 직선을 이제 거친다는 소리였거든요. 그래서 투과한다는 건 전혀. 그리고 멀다라고 하는 건 동떨어져 있다 한 거지, 소원하다, 뭐 사이가 안 좋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가면 됩니다. 여기까지 데이터의 결측치와 이상치 공부했습니다. 안녕.